네, 그럼 바로 이어서 사장님이라면 꼭 아셔야 할 노무 꿀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노무법인 H의 정현주 대표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저는 노무법인 H의 공인노무사 정현주라고 하고요. 아마 사장님 사이트에 있는 제 전문가 뭐 꿀팁이래 가지고 올라와 있는 게 있을 때 과연 꿀이었을까 싶습니다. 오늘 30분 동안 제가 3가지 정도의 팁을 좀 알려드리고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자리를 한번 시작을 해봤습니다. 자, 제가 이거 벌써 눌러졌네요. 오늘 성공에 관련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성공.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이제 노무사인데 성공을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이렇게 쭉 내용을 한번 봤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어떻게 하면 손님을 많이 끌어모을까, 우리 창업한 거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에 관련한 얘기가 많은데 제가 해서 드려야 되는 얘기는 뭐냐면 3가지 다 이렇게 하셔야 해요라고 해서 매우 쓴소리입니다. 꿀이라도 매우 쓴 꿀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야 이거 없이 될까라고 하면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요게 지금 커피 하시는 데도 있으실 텐데 이게 에스프레소죠. 에스프레소 커피 없이 아메리카노 만들 수 있나요? 없죠. 커피 전문점 하는데 에스프레소 없이 카페라테 만들 수 있나요? 이거는 다 에스프레소가 밑에 다 깔려야 돼요. 깔고 물을 넣든 우유를 넣든 크림을 얹어야 됩니다. 커피 없이는 안 돼요. 사업을 하려면 이 쓴 에스프레소 커피가 있어야 됩니다. 이 3가지가 필요한데 이 3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여러분들은 외식업을 하세요. 음식업을 하시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을 아셔야 됩니다. 원산지 표시하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돈을 버시잖아요. 그죠? 돈을 버니까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2번째. 세금 안 내면 국세청에서 와가지고 다 털어가죠. 그리고 비용 막 줄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무기장에서 이건 비용 됩니까? 영수증 갖다 맡기고 막 이렇게 하시죠. 2번째 꼭 아셔야 되는 에스프레소가 세법이에요. 세법 모르면 뒤집어 씁니다. 나중에 뭐야 탈세한 거야 이렇게 됩니다. 2번째가 두 번째 에스프레소가 세법입니다. 3번째 에스프레소가 뭘까요? 노동법입니다. 노동법. 이 노동법이 왜 필요하냐면 자 여기 처음 창업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계속 해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 혼자서 하진 않으시죠. 그죠? 네, 가족 사업만 하는 경우는 조금 드물 테고 하다못해 배달 알바라도 쓰시죠. 네, 주방에 설거지하는 일용이라도 쓰시잖아요. 그 순간 여러분은 3번째 에스프레소를 반드시 뽑아내려야 됩니다. 노동법입니다. 사업하려니까 할 수 없이 배워야 돼요. 이게 이제 요즘은 고등학교에서도 노동법을 배우더라고요. 노동법을 배우는데 우리 다닐 때는 안 배웠죠. 고등학교 졸업하신 분들은 아마 배우셨을 수도 있는데 이게 바로 노동법인데 이 노동법은 근로자를 데리고 있다면 종업원을 채용했다면 일용 파출 아줌마가 잠시라도 있다 갔다면 무조건 적용하게 되어 있는 게 이 노동법입니다. 아이고 내가 이 나이에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장사를 시작했는데 왜 법률 공부까지 하라고 저 아줌마가 나와서 저렇게 말을 하나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세법보다 쉽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 창업을 하시기 전에 근로자였던 경우가 훨씬 많을 거기 때문에 네이버 지식인에다가 아무래도 사장님이 수당 적게 주는 것 같은데요 라고 치면 거기에 지식인 답변이 따라락 달리죠. 그죠?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이거 수당 받아야 되나 보다 라고 잘 아는데 자 오늘은 간단하게 제가 오늘 3가지 팁을 드린다라고 했으니까 이 전체 노동법 중에서 제가 3개를 얘기하겠습니다. 근로자가 들어오면 근로계약서 써야 합니다. 예. 근로계약서 뭐라고 쓸까요? 뭐라고 쓰죠? 근로계약서는? 뭐라고 쓰냐고? 몰라요. 노동부에서 주는 거 그대로 쓰면 되죠. 자,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여기 안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바로 몇 시간 일한다. 열심히 일한 너는 내가 쉬게 해줄게. 우리는 휴무가 언제다. 우리는 한 달에 4번 쉰다. 6번 쉰다. 다음에 임금은 시급 5,580원이다. 아니 월급 160이다 라고 쓰는 게 근로계약서입니다.
근로계약서 안에 요 세 개가 들어가야 돼요. 근로계약서 안에 요 세 개를 쓰고 나면 이게 노동법에 답니다. 거의 다가 다 들어가죠. 그 다음에 나갈 때가 되면 잘 내보내면 돼요. 요거는 오히려 우리 그 조금 규모가 10인 미만 요 그 외식 사업장에서는 오히려 이쪽은 별로 문제가 안 돼요. 나가라고 그러는데 못 나가겠다고 개기는 근로자는 어디냐면 대기업하고 공공기관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업종에서는 이쪽에 크게 뭐 많이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나가라 그러면 그래 더럽다 나도 나가려고 그랬다 이러고 대체로 다 나가버리고 안 나오는 게 문제지 뭐 그죠? 내보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비만 오면 알바님들 안 나오는 게 문제지 뭘 내보내는 게 뭐가 문제. 자 그래서 우리는 근로계약서 잘 써야 합니다. 쓸 때 근로시간하고 잘 맞춰서 요게 돈이 걸린 문제 요거 잘 써야 됩니다. 요거 잘 써야 임금이 잘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진짜 이게 곶감보다 무섭고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4대 보험입니다. 네, 4대 보험에 대해서 제가 요 세 개들 뭐냐면 모르면 돈 나가는 데입니다. 모르면 과속 단속 카메라 찍히듯이 돈 나가는 요 세 개는 오늘 반드시 좀 알려드리자라고 해서 말씀. 이게 성공을 가는데 이거 모르면 어떻게 되냐면요. 근로계약서 안 쓰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근로계약서 잘 안 쓰면 우리 지금 돌아가셔서 우리 알바들 있죠. 일용 파출 아줌마들 계약서 없는 분들 여기 제가 생각할 때는 95% 이상. 예, 손 들라고 그러면 안 들면서 알고 보면 다 아무도 안 썼어. 나 뻔히 알고 있어요. 쓴 척 하지 마세요. 안 쓰고 있죠. 그게 머리 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80만 원 과태료라고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인당. 우리 알바 2명인데 160만 원짜리 과태료 딱지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자, 이거 잘 쓰셔야 돈 나갑니다. 두 번째 돈 나가는 데가 뭐냐면 주휴 수당 안 줬네요. 야간 수당 안 줬네요. 제가 오늘 외근 갔다 돌아오면서 이 그 임금 관련해서 누가 또 그 우리 고깃집입니다. 고깃집에서 사장님이 전화가 와서 노무사님이 아줌마 나와갖고 뭐 이래가지고 노동부에다가 진정을 해갖고 난리가 났어요. 이래가지고 급히 메일이랑 문자를 넣어드렸어요. 사장님. 근데 여기 보니까 근로계약서 임금을 좀 적게 주셨더라고요. 대번에 가요. 돈 얼마 안 돼. 한 30만 원 가지고 갑니다. 예. 근데 이제 이거 하면서 이것저것 걸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요게 임금, 요거 잘 아셔야 됩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 한번 오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4대 보험, 요 세 가지를 좀 주의를 하시면 요거는 잘못하면은 건보공단에서 나와가지고 우리 의료보험 있죠. 일용 파출 아줌마도 왜 의료보험 가입 안 했어요? 라고 하면 남편이 아저씨가 가입했다고 안 하던데요. 이러면 무슨 소리? 사장님 돈 다 내세요. 아줌마 이제는 안 나오는데요. 그건 당신 사정이고 돈 내세요 라고 하면 보통 영세사업장에 나와서도 한 3, 400 정도는 예사로 부과가 되는 영역이 여기입니다. 실컷 짜장면 팔아가지고 근로계약서 과태료 내고 여기 수당 주고 보험료 떼키고 나면은 뭐가 남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요거 안 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라고 하면 처음부터 잘 지키면 됩니다. 그래서 요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근 제가 뉴스를 한번 오늘 이제 이 강연을 위해서 제가 이 강의를 위해서 준비를 했던 것이 바로 뉴스를 검색하는 거였습니다. 누구나 뉴스를 보니까 뉴스의 내용이 무엇과 연계되어 있는지 잘 설명을 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 팁이 제가 드릴 순간 근로계약서 반드시 쓰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한국일보 2015년 8월 1일 날 고용노동부하고 여성가족부가 점검을 해봤대요. 10인 미만 해보니까 알바생이 근로계약서는 무슨이라고 해서 음식점, 카페 37%가 노동법 위반 이렇게 나왔어요. 조금 그나마 큰 데 같다는 겁니다. 왜 요즘 음식점을 갖고 이렇게 난리일까요? 근로계약서 안 쓴다고. 청년 실업이 심각해져서 그래요. 아르바이트 많이 여기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나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잘못하면 사장님 요거도 먹어요. 사장님도 지금 고달픈데 근데 욕합니다. 이때 아르바이트하고 일용직 계약서를 안 쓰면 과태료가 곧바로 부과됩니다. 반드시 작성하십시오. 일용 아줌마까지 어떻게 계약서를 다 씁니까? 일일이 라고 하면 일용직들 뭐 하루에 요즘 한 6만 원, 8만 원 정도 하죠. 그죠? 이 일용하실 때 영수증 받으시죠. 그죠?
다 안 받으세요? 영수증 받으시잖아요. 그 비용 처리하려면 그때 옆에다 계약서 하나 사인 하나 더 받으세요. 그렇게 해서 계약서 쓰셔야 됩니다. 요때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서 해야 됩니다.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8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계약서 안 쓰면 80만 원 돌아다니는데 이게 2014년부터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단속을 나오면 제일 먼저 됩니다. 예전에는 근로감독 나와서 어이 계약서 있습니까? 라고 하면 계약서 없는데요. 그럼 빨리 15일 이내에 빨리 써서 복사본 보내세요. 예전에는 노동부에서 그랬거든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하고 계약서 없는데요. 그러면 계약서 없어요. 80만 원. 이렇게 됩니다. 과태료. 이게 바뀌었어요. 이거는 진짜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정규직보다 계약직의 계약서가 훨씬 중요하다. 다음에 두 번째, 이 계약서에 들어가는 임금 내용이 최저임금과 법정수당을 준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최저임금하고 법정수당을 준수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내년에 6,030원이죠. 시급이. 막 우리는 괴로워 죽겠는데 여기선 정경련합에서는 450원 인상 장난하냐. 이게 실제로 또 청소년들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 입장입니다. 입장이 달라요. 이렇게 입장이 다른데 요 뉴스를 좀 눈여겨볼 만한 게 이게 며칠 전 뉴스인데 카페나 이제 편의점 이런 거 운영하다 보면 직원들이 이렇게 슬쩍슬쩍 하는 친구들도 생겨요. 예. 뭐 지각부터 해서 뭐 별별 사람 다 있죠. 사람 쓰다 보면. 그런데 야, 너 이거 가지고 이렇게 해서 문제를 삼겠다라고 하니까 주휴수당 줬어요, 사장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니나 잘해라 이거죠.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니나 잘해라. 뭘 나한테 지금 뭐라 그러냐. 니는 노동법도 안 지킨 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이고 이거 어떻게 신고도 못하고 그냥 나도 그냥 넘어간다라고 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자, 우리 외식업은 제가 외식업 자문을 조금 여러 군데를 해요. 외식업이라고 하는데 우리 음식점업을 많이 하는데 하다 보면 대체로 이렇게 계약을 합니다. 공고 낼 때 시급 7,000원, 그다음에 시급 6,500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파트는 그렇게 공고를 내고 주방에서 일하는 참모나 이런 분들은 공고를 이렇게 내죠. 월급 170. 아침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이렇게 공고를 냅니다. 그죠? 그렇게 공고 내서 근로계약서 쓸 때 어떻게 쓰세요? 월급 170만 원. 그 안에는 다 포함. 이렇게 쓰기도 하고 안 쓰죠. 바빠 죽겠으니까. 아줌마 와서 빨리 일하시고 그러다 월급 날 때면 돈 주고 그냥 이렇게 끝났는데 계약서 반드시 쓰라니까 계약서 써야 되겠네 라고 할 때 이렇게 반드시 써주셔야 되는데 기본급은 얼마고 수당은 얼마다라고 쪼개 갖고 써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시급 6,500원? 시급 6,500원이지 여기 주휴수당 포함된다고 사장님 나한테 말한 적 없는데요. 이렇게 말해버리면 답이 있어요. 근로감독관도 알아요. 노동부에서도 알아요. 월급 160이야. 외식업의 주방에 설거지하는 아줌마가 월급 160이 어딨어? 당연히 다 포함인 거죠.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다 포함해서 160 해놓고 이거를 160 다 포함돼 있다고 근로계약서를 들고 가든 계약서를 안 들고 가든 월급 다 포함되어 있는데요 라고 감독관한테 얘기를 해본들 감독관 그러면 기본급이 얼마지? 누가 알려줘요? 기본급이 얼마인지? 감독관이 알겠어요? 이 사람 기본급이 얼마인지? 아무도 몰라요. 며느리도 모르고 사장님도 모르고 종업원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임금은 기본급과 수당을 반드시 잘 나눠서 계약서에 써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계약서로서의 효력이 없고 임금이나 수당을 지급했다고 아무도 인정을 안 해줍니다. 월급을 200원씩이나 줬는데요. 제가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우리 주변에서 제가 제일 비싸게 200만 원씩 줬는데요. 요즘 사람 구하기 힘들어서 인건비가 점점 올라가고 있죠. 200씩이나 줬는데 제가 수당을 안 줬다고요?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그럼 수당은 얼마고 기본급은 얼마세요? 모르겠고 다 포함해서 안 됩니다. 누가 시급이 얼마인지 누가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시급이.
무조건 최저임금이라고 안 봐줘요. 그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계약서 쓰실 때나 이거 쓰실 때 이걸 너무 많이 간과를 하세요. 다 포함 160, 됐다, 계약서 썼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잘 쪼개주세요. 예, 이게 제가 임금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법정수당 줘야 되는 거 누가 몰라서 못 주나? 예, 줘야 되는 거 너무 당연하죠. 근데 법정수당을 줘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데 그거를 임금으로 기본급과 수당으로 쪼개어서 잘 명시해서 어딘가 남겨놓을 것이 여러분한테 두 번째 드리는 겁니다. 그걸 해놓고 안 해놓고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금액의 차이가 나중에 노사 당사자 간에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좀 막 30분이라는 바람에 막 달리고 있는데 그 월세 계약서 많이들 써보셨죠? 여기 계시다 보면 월세 계약서 쓸 때 어디 뭐 인터넷 다니는 거 갖고 이렇게 하세요? 아니면은 그래도 부동산 가가지고 이렇게 계약서 다 확인하고 도장 다 찍고 이러시죠? 월세 한 달에 한 50에서 100만 원 정도 하나요? 그죠? 뭐 집마다 다 다르겠지만 한 달에 50만 원, 100만 원 하는 계약서도 그렇게 써요. 근로계약서는 한 달에 200만 원씩 하는 계약서가 집에 여러 장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잘 쓰셔야 됩니다. 잘 쪼개 써주세요. 월세 계약서하고 근로계약서는 계약의 특징이 좀 다르죠. 여기는 임대계약, 여기는 근로계약입니다. 그죠? 이 근로계약의 특징상 우리 음식점업의 근로계약서의 특징은 뭐냐면 포함해서 얼마 준다라고 계약을 잘 쓰기 때문에 포함해서 얼마라고 할 때 전체만 쓰지 말고 쪼개서 써주는 것이 이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작성의 팁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이제 이게 제가 그 사장님들 모이시면 잔소리를 꼭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2013년도의 신문 자료입니다. 2013년도 자료인데 요때 서울시가 이제 10인 미만 사업장을 조사를 해보니까 4대 보험 62.8%가 가입을 안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이게 지금 여전히 많은데 점점 가입률은 높아지고 있는데 손 안 드셔도 상관없어요. 우리 일용직 4대 보험 가입 거의 안 하고 계시죠. 네, 고용 산재만 가입하고 계시죠. 근데 최근에 여기 계신 사장님들은 지역 가입자로 보통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국민연금 다 내고 계시죠. 내 연금이 나중에 얼마 나올지 좀 궁금하시죠. 그죠? 가끔은 이렇게 또 날라오잖아요. 연금공단에서 이렇게 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재정이 좀 모질라요. 좀 모질하나 봐요, 많이. 그리고 국가가 이제 사회가 고령화되니까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이 수많은 우리의 하위 계층에 있는 이 근로자들의 나중에 노후가 되면 나는 어떡하지? 국가 걱정됐어요. 그래서 빨리 미가입한 사람을 가입을 시켜야 되겠고 재정도 챙겨야 되겠고 하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거들어 다녀야 돼요. 예전에는 전기세 수도료 막 이렇게 집집이 검침원에 거들어 다녔죠. 제가 너무 나이 많은 티가 슬슬 나나요? 자, 이렇게 거들어 다닙니다. 이걸 거들어 다니는데 옛날에는 거들어 다니는 데가 다 달랐어요. 고용산재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걷어가고 건보료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걷어가고 국민연금은 연금공단에서 걷어갔어요. 근데 이거를 2011년도에 통합을 해버렸어요. 에이 어차피 사회보험인데 국민건강관리공단 니네가 한 대 걷어갖고 우리한테 나눠줘라고 해서 그걸 통합징수라고 합니다. 통합징수하는 방식으로 법이 바뀌어버렸어요. 2011년부터. 그래서 2011년부터는 일용직이고 뭐고 누가 얼마 냈는지에 대한 자료하고 다음에 국세청 신고한 자료하고가 이렇게 탁 비교가 가능해졌어요. 우리나라가 전산대 IT 대국이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장님들은 딜레마에 빠졌어요. 일용 아줌마들한테 내가 이제 일용 파출 아줌마한테 내가 이제 돈을 주고 나면 이거 현금 주면 안 돼요. 현금 주고 나면 나중에 이게 비용 처리를 못 해요.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사장님 이익 많이 남았네 하고 세금 때립니다. 그러니까 세무사무소에서는 뭐라 그래요? 사장님 안 돼요, 안 돼요. 이 사람들 그 비용 처리해야 돼요. 영수증 받아갖고 주세요라고 하시죠. 그래서 꼬박꼬박 영수증 챙겨갖고 인건비 처리를 해요. 그래서 국세청에 들어간 자료에는 보면 일용직을 엄청 사용한 걸로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보험공단에 들어간 자료에 보면 정규직 주방장 한 명 빼놓고 가입 안 해 있어. 예. 한 명 사는데 한 명 가입해 있으면 다행이지. 가입 안 한 데도 많으실 텐데. 그래서 한 명 딱 가입되어 있으면 이게 나중에 쭈루루루 비교를 해보고 이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데 조사를 나옵니다. 무조건 부과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부과와 관련하여 건강보험법 통합징수법 제 몇 조에 의하여 무슨 자료를 요청합니다라고 공문이 있다고 하면 긴장을 팍 하셔야 돼요. 그때는 진짜입니다. 그때는 얄짤 없어요. 앞에 두 개는 근로자하고 관계 있는 거였어요. 근로자한테는 부탁하면 돼요. 니하고 내하고 그런 사이가 아니지 않느냐. 합의 보자라고 하면서 50만 원 줄 거 20만 원에 합의가 가능해요. 근데 건보공단에서 나와서 보험료 부과할 때는 공단 이사장하고 나하고 막역한 사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때립니다. 국세청하고 똑같아요. 이게 짤이 없어요. 제가 너무 현장 용어인가요? 쉽게 와닿으시죠? 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보험에 가입을 안 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최근에 한 2, 3년 동안 외식업체에서 한 번씩 나오면 이 금액이 어마무시해요. 그때 이제 사장님들이 일용은 3개월까지만 일용이라던데 국세 신고할 때는. 예. 그런데 이 보험은 뭐냐면 실제로 잠시 왔다 가는 사람 빼고 다 가입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그래서 산재보험은 모든 근로자가 무조건 가입을 해야 되고요. 돈 내야 됩니다. 고용보험은 이것도 거의 모든 근로자예요. 65세 이상이신 이모님만 빼고 모든 근로자입니다. 건강보험은 건강보험하고 국민연금에서 가입 안 해도 되는 사람은 한 달 이내 사용하는 사람만 가입 안 해도 돼요. 한 달 넘어서 지속적으로 나오시는 파출 아줌마가 있으면 가입을 해야 됩니다. 아줌마가 가입 안 하려고 하는데요. 나중에 와서 그건 댁내 사정이고 라고 하는 게 이 건보공단입니다. 짤 없이 부과가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의외로 제가 이제 왜 강조를 하냐면 제가 보험공단에서 나온 사람도 아닌데 왜 강조를 하냐면 이게 사업장에 입히는 타격이 좀 커요. 금액이 좀 크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가입을 하기 시작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한꺼번에 하면 몇백만 원씩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자, 저는 감시 카메라가 켜진 곳 세 군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감시 카메라가 있고 과속 단속 카메라입니다. 단속 카메라가 세 군데 있기 때문에 이 세 군데를 지날 때 주의하지 않으시면 돈이 나옵니다. 근로계약서 안 썼는데 들키면 부과됩니다. 예, 안 들키게 잘 피하셔야 돼요. 들키면 부과가 됩니다. 두 번째, 급여액을 잘 쪼개놓지 않으면 나중에 근로자가 문제 제기했을 때 답이 없어요. 예, 기본급하고 수당을 잘 쪼개셔야 됩니다. 잘 안 쪼개면 들켰을 때 답이 없어요. 근로자가 문제 제기하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준비를 좀 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4대 보험을 가입을 안 하면 갑자기 몇백만 원씩 건보공단에서 부과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시간 죄송해요. 거의 다 됐는데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4대 보험은 한 명이라도 무조건 가입을 꼭 하세요. 성립신고를. 왜냐하면 우리 배달업체는 배달원들 사고가 나면 크게 나요. 배달원들 사고가 나면 크게 나는데 이걸 보험 처리를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배달원 가족이 가서 큰 사고가 나면 우리 산재 처리하겠다라고 해버리면 하겠다라고 하면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말릴 수가 없어요. 근로자가 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산재 보험이 아무도 가입 안 되어 있다라고 꼭 배달원을 가입 안 하더라도 무조건 성립신고를 해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안 돼 있으면 이 사람한테 나간 치료비부터 휴업급여의 반액을 우리가 부담을 해야 돼요. 무조건. 차라리 이 사람이 가입을 안 시켜놓고 다른 주방장님만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성립신고만 되어 있으면 나중에 보험료만 더 내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아예 산재보험이 고용산재보험이 아예 가입이 안 되어 있는 경우는 나중에 50%가 들어오는데 이 금액이 몇천 단위가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좀 큰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험 가입은 무조건 할 것, 예. 보험 사업자 성립은 무조건 할 것. 일용직 지금 당장에 가입하기가 정말 어렵다면 차츰 범위를
늘려나갈 것. 그렇게 하면 이 세 가지를 좀 지키신다면 사장님들이 제 앞으로 제 뒤로 성공 스토리만큼 나가실 때 요 노동법이 발목 잡는 일은 크게 발목 잡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되셨으면 좋겠고요. 노동법이 발목 잡지 않도록 요 세 가지만 좀 잘 지켜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